대구의 부자 동네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의 학군지도 여기서 시작되었죠. 지금 보시는 이 단지는 중고등을 품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게다가 초등도 도보 7분이면 됩니다. 초중고를 다 끼고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는 2019년 6년차 아파트입니다. 또 다른 단지도 보실게요. 멀지 않은 곳에 생활권과 자연환경 좋은 아파트. 좀 전에 봤던 단지와 같은 연식의 6년차입니다. 이 두 단지는 3억 중반에서 후반의 실거래를 보이고 있거든요. 뚝 시리즈에서 3억대 추천드린 단지들도 신축은 서대구 KTX 영무 예다음 단 한 곳이었고 나머지는 10년 이상 된 단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지는 시내 접근성 좋고 6년차 아파트라는 점, 초중고 접근성까지 대구에서 가성비로 선택할 수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임장러 IMTV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24년 뚝 시리즈 3억대 추천 아파트의 변화를 준비하면서 대구 외곽이 아닌 연식 대비 입지와 가격을 고려한 새로운 아파트를 함께 준비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해놓으시고요. 제가 준비한 아파트를 보면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가시길 바랄게요. 24년 5월 업로드 뚝 시리즈 그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3억대 아파트는 총 8개 단지였는데요. 업로드 당시의 자료는 24년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거래된 아파트 전용 84 타입인데요. 거기에 24년 11월 1일에서 25년 1월 20일까지 약 2.5개월간 거래된 자료를 더해서 변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2008년 17년차 604세대 정라 센트럴파크입니다. 도보 5분 남산초 배정이고요. 입지는 중구의 대장이 있는 청라언덕역 더블역세권입니다. 주변 생활상권 편리하고 대구 중심 상권까지는 지하철역 한 정거장으로 도보 접근도 가능한 거리이고요. 지하철을 이용하면 수성구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20년 11월 최고가 5억 6,500만원이었고요. 상반기 실거래 3억 8,400만원, 최근 4억 2천만원으로 상반기 대비 3,600만원, 약 9%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4억 1,500만원부터 있네요. 두 번째 단지는 북구 대현동에 위치한 2016년 10년차 1106세대 센트럴파크 대현입니다. 도보 10분 시남초 배정이고요. 대현도서관, 병의원, 재래시장 등의 생활상권은 풍부하며 칠성시장역 도보 10분으로 지하철도 이용 가능합니다. 20년 12월 최고가 5억 7,500만원이었고요. 상반기 실거래 3억 8,400만원, 최근 3억 5천만원으로 상반기 대비 3,400만원, 약 9%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3억 9천만원 붙어 있네요. 세 번째 단지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2013년 13년차 854세대 신천자이입니다. 도보 5분 동신초 배정이고요. 생활상권 잘 갖추어져 있고 지하철 1호선 신천역까지는 도보 10분, 동대구역과도 차량 5분 거리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21년 6월 최고가 5억 8천만원이었고요. 상반기 실거래 3억 9천만원, 최근 4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시세 변동 없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3억 7천만원 붙어 있네요. 네 번째 단지는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2023년 1418세대 3년차 서대구 KTX 영무 예다음입니다. 도보 5분 서평초 배정이고요. 평리 뉴타운 내에 위치하여 신축 단지들로 정비되며 생활 인프라가 점차 채워질 곳입니다. 20년 12월 최고가 5억 7,500만원이었고요. 상반기 실거래 3억 9,700만원, 최근 3억 9천만원으로 상반기 대비 시세 변동 없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3억 9천만원 붙어 있네요. 서대구 KTX 영무 예다음은
5구 타입 2억대 시세 흐름에서는 상승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84 타입은 시세 변동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단지는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2009년 16년차 1036세대 성당 레미안 이편한 세상 1단지입니다. 도보 5분 볼리초 배정이고요.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도서관, 공원, 시장, 병의원 등 풍부한 생활권과 학원가까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5억 8,500만 원이었고요. 상반기 실거래 3억 4,500만 원, 최근 3억 4천만 원으로 상반기 대비 시세 변동 없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3억 1천만 원부터 있네요. 여섯 번째 단지는 북구 칠성동 2가에 위치한 2014년 11년차 464세대 칠성동 코롱하늘채 주상복합입니다. 단지 바로 옆 옥산초 배정이고요. 초중고를 다 품고 있는 단지입니다. 인근에 삼성창조 캠퍼스, 오페라하우스, 디지비파크, 대구역, 백화점, 대형마트와 학원가까지 풍부한 생활권을 잘 갖춘 입지네요. 21년 2월 최고가 6억 4천만 원이었고요. 상반기 실거래 3억 9천만 원, 최근 3억 9천8백만 원으로 상반기 대비 시세 변동 없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3억 9천만 원부터 있네요. 일곱 번째 단지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2013년 12년차 767세대 삼정 브리티시 용산 주상복합입니다. 도보 8분 장동초 배정, 죽전역 도보 5분 역세권이고요. 죽전역에 풍부한 상권을 가진 입지입니다. 21년 1월 최고가 6억 7,500만 원이었고요. 상반기 실거래 3억 9,500만 원, 최근 4억 3,500만 원으로 상반기 대비 4천만 원, 약 10%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4억 2천만 원부터 있네요. 죽전역 일대로 입주 물량이 많아 마피 매물이 많았음에도 이 단지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지의 힘을 볼 수가 있죠. 여덟 번째 단지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2022년 3년차 322세대 동대구역 우방 아이유쉘 주상복합입니다. 다소 거리가 먼 신천초 배정이고요. 광역과 지역, 동대구역이라는 교통망이 가진 장점이 가장 크고요. 신세계 백화점을 비롯한 상권, 수성구와의 접근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20년 12월 최고가 6억 6,450만 원이었고요. 상반기 실거래 21층이 4억 6,300만 원, 최근 4억 5,900만 원으로 상반기 대비 시세 변동 없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4억 5천만 원부터 있는데요. 이 단지는 3억대 아파트에서 번외로 말씀드렸었거든요. 당시 최저가 매물 3억대가 있어서 언급을 했었고 이내 그 매물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매물 4층이 3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었네요. 이상 24년 상반기 3억대 아파트가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시세 변동은 없었고요. 연식이 있지만 입지가 우수한 단지 두 곳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 앞단에서 학군지와 부자 동네를 언급했었는데요. 어느 지역인지 눈치채셨을까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여기는 대구의 학원도시라 불릴 정도로 대학교가 많았습니다. 경북대와 지금의 경일대를 제외한 모든 4년제 대학은 다 있었죠.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가대, 대구교대, 대신대까지 모두 여기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대구교대 하나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바로 대구시 남구입니다. 또 남구는 70년대까지만 해도 넓은 정원에 단독주택을 선호하던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고요. 80년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학 교수, 의사, 언론인, 정치인, 기업가 등 상류층들이 거주하던 앞산 일대 아파트들은 수성학군에 포함되었던 시기였고요. 그로 인해서 중산층 가정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을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가 수성학군에서 제외되면서 학령기 자녀가 있는 많은 가정들이 수성구로 이주했고, 당시 최고가였던 이 아파트들의 거래가는 이후 수성구 아파트들과 비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군이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대구 남구의 상류층이 거주했던 아파트들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볼게요. 오늘은 대구 남구에 위치한 3억대의 가성비 아파트 두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는 어떤 입지에 있는지 먼저 보실게요. 입주 8년 이하, 전용 84 타입, 300세대 이상, 3.5억에서 4억 미만의 조건에 만족하는 단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두 단지와 한신더휴를 제외하면 모두 대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요,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2019년 6년차 493세대 앞산 태왕 아너스입니다. 도보 7분 봉덕초 배정이고요. 단지 바로 옆 경일여중, 경일여고, 협성 경복중, 협성고, 경북여상까지 중고등을 품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단지 주변은 경사도가 있고 노후주택가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 정문 쪽에 학원 등 상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마침 임장을 간 시간대가 4시 전후라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 하교하는 남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기운 제가 또 받아왔고요. 21년 8월 최고가 5억 6천만 원이었고요. 상반기 실거래 3억 6천8백만 원, 최근 3억 6천만 원으로 상반기 대비 시세 변동 없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3억 6천7백만 원부터 있네요. 두 번째 단지는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2019년 6년차 332세대 봉덕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앞산 태왕 아너스와 같은 학교 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에 봉덕초까지 도보 18분이라는 거리감이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 단지 바로 옆 신천이 있어 자연 조망이 우수한 편이며 단지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봉덕 신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 생활 상권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20년 12월 최고가 6억 원이었고요. 상반기 실거래 3억 7천7백만 원, 최근 3억 8천만 원으로 상반기 대비 시세 변동 없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는 3억 9천5백만 원부터 있네요. 그동안 남구 봉덕동은 신축 아파트나 개발이 부족하여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노후주택가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신천대로나 수성구와 시내로의 접근성은 좋은 편입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한 해 부동산 전망의 기사나 관련 도서 또는 영상을 많이 보실 테고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며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4년을 지나오면서 상승론과 하락론 어떠했나요? 대구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중심의 흐름으로 좋은 입지와 그렇지 않은 입지, 신축과 구축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결과를 볼 수 있었고, 앞전 영상 전용 5구 2억대 아파트와 오늘 전용 84 3억대 아파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신축 또는 연식이 좀 되더라도 입지가 좋다면 상승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24년은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었으며 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내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 선택지는 달라질 것입니다. 흐름을 예측하기보다 현재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것이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사는 시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지금이 최적기다.
최저점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다 지나고 나야 아 그때가 적기였구나 하는 것이죠. 그 적기는 공포의 시기라 상황이 변해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는 시기를 예측할 것이 아니라 파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기에 잘 산들 잘못된 판단이나 상황으로 파는 시기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결국 손실의 마침표를 찍는 것일 뿐 그동안에 들인 시간과 비용 모두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키지 못한 경험치는 얻을 수 있겠지만 회생하기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에 더 신중해야 하고 더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데 이것이 어렵다면 제가 그 도움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 저와 상담부터 시작해 보시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